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한국은행이 망연자실 정말 야단이 또 났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가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와 정말 지난달 5월 달에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결국 또 6월에도 더 크게 지금 터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국가데이터처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계청이라고 하던 기관이죠. 그래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7월 2일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이 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전월에도 사실 3.1%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6월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6월에 한 2.2%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2.1도 있고 1.7도 있고 2.1, 뭐 2.4, 2.3, 2.0, 뭐 2.2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지금 4월 들어서서 뭔가 지금 물가 쪽에 특히나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뭐 좀 심각해지고 유가 올라가면서 야 4월 불안불안하다 했던 게 2.6%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러다가 3% 뚫리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국 5월에 뚫었죠. 그래서 3.1%.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뭐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들이 2% 수준에서 물가를 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도 뭐 지금 뭐 2.6 뭐 이 정도는 높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 2.0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죠. 이제 높아도 뭐 한 2.2, 2.3 이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2.6 그다음에 3.1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 6월에 3.2%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말 올 것이 왔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7월, 8월 물가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특히나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지금 석유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뭐 얘기하는 게 아니 이거 지금 뭐 이제 좀 미국 이란 전쟁이 좀 끝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변동성이 큰 이거를 제외한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근원 물가 지수다, 코어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전년 동을 대비해서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이 2.0%였고요. 계속 뭐 2.0, 뭐 낮을 때는 1.3도 있었고 2%한 초반 정도로 오다가 작년 2월에 2.3% 이때 깜짝 놀랐죠. 그랬다 다시 2.2 정도였는데 5월 달에 지난달부터 이제 지지난달이죠. 지지난 5월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2.5% 깜짝 놀랐죠. 2.5%. 이 근원물가 지수가 2.5%라는 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6월에도 결국 2.5%로 5월, 6월 지금 두 달 연속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시현송 총재가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이 생활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4%나 상승을 했어요. 야 정말 뭐 이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 물가도 지금 3.2 생활 물가가 지금 3.4%인데 지금 야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생활 물가 지수가 한 2.5% 정도 됐어요. 물론 뭐 2.5%도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3% 넘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지난달 5월 달에 3.3%까지 올라가면서 야단 났다. 야단 났어. 자,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지금 6월에 3.4%까지.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자, 안 그래도 지금 시현성 총재가 근원 물가 지수가 이제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전에 이제 물가 지수가 안 나와서
5월 금통위 때 자 지금 확인 안 된 게 있어서 뭐 그랬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이제 5월 물가지수가 나왔죠. 특히나 근원 물가지수 2.5% 나오고 생활 물가지수 3.4%,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도 3.1% 이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확인했다 그러면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5월의 물가 지표도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6월 물가 지표는 훨씬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도 지금 0.1이 더 올라갔고 지금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0.1이 더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뭐 3.2, 3.4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7월 16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 최종 확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시현성 총재나 지금 금통위원들의 점도표상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확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최종적인 이유가 방금 또 터졌습니다. 자, 오늘 뭐 다들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야 655.32포인트 7.89 8%가 무너졌습니다. 뭐 정말 오늘 또 검은 목요일 뭐 정말 난리가 났는데 자, 정말 이게 뭐 9,385였나요? 거의 뭐 9,400선까지 갔던 게 9,000선 무너지고 8,000선이 결국은 무너졌죠. 뭐 한 방에 그냥 8,000선이 무너져서 7,648까지 밀렸는데 뭐 무조건 요즘 뭐 이유가 이 셀코리아 4조 3천억 거의 오늘도 4조 4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지금 매일 거의 뭐 한 5조 가깝게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자 근데 오늘은 뭐 기관들도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한 2조 정도. 개인들이 물론 이 어마어마한 6조 2천억을 다 받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죠. 그래서 한 7,600까지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28만 6천 원. 자, 38만 전자. 그러니까 38만 원까지 갔던 게 28만 원까지 뭐 요 얼마 사이에 갑자기 한 10만 원 정도가 빠져서 38만 전자가 28만 전자가 되는 충격적인 상황인데 뭐 이것도 똑같아요. 뭐 지금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20거래일 동안 딱 이 3일만 빼고 이 빨간 3일만 빼고 지금 17거래일을 계속 팔았고 최근에 10거래일은 계속 10일 동안 10일 연속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한 500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와 정말 오늘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팔면서 결국 지금 보유율도 46%가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자 지금 50% 붕괴되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내려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엄청나게 떨어졌죠. 37만 3천 원 무려 14.57%. 자,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서 가장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 가깝게 와 정말 엄청나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300만 원을 터치했었죠. 그것도 뭐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300만 원을 터치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218만 원까지 밀리면서 야 정말 변동성이 최근에 뭐 변동성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게 어우 뭐 낙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뭐 한 68만 주 거의 한 70만 주 가깝게 팔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간당간당이에요. 그래서 50.3%인데 자 이게 뭐 20거래일 만에 지금 51.16에서 50.3%까지 정말 계속 내려서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좀 사는 것 같다가
지금 1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10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팔자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자, 이거 정말 심각하죠. 처음에는 이 정도 하다 말겠지 하는데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555.8원. 아니,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라고 할 정도예요, 요즘은. 근데 1,500원 뚜껑이 워낙 많이 열리는 데다가 사실 이 1,560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구두 개입은 조금씩 하고 당연히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환율 방어를 하고 있겠지만 그냥 외부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가 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1555.8원 오늘 마감을 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5일이었죠. 이때가 1568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555원이니까 이제 이거 내일이라도 뚫릴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10원, 20원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또 넘어서는 결국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에다가 32거래일 연속 1,500원대.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은 넘어섰죠. 금융위기 수준은 넘어섰고 외환 위기 당시가 55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외환 위기,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4거래일만 더 이어지면 외환 위기를 넘어서게 되죠. 23거래일이면 똑같이 55거래일이고 만약에 하루 더해서 24거래일이 이어지면 외환 위기를 넘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게요. 문제가 이제 증권가의 추산을 보면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지금 순매도 여력이 한 100조에서 많게는 150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일 5조씩 팔아도 30일이 걸립니다. 150조를 팔면. 자, 그리고 100조라고 하더라도 매일 3조 이상씩 팔아도 이것도 한 30일 정도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24거래일만 이제 넘어서면 결국은 외환위기보다 더 지금 최장 거래일 1,500원대가 지속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러다가 정말 외환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6월 3.2%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정말 한국은행도 망연자실할 정도의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황에서 5월 16일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썼네. 7월 16일이죠. 자, 7월 16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전에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근데 이거 1,600원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서 1,600원을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물가는 물가대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터지고 환율은 환율대로 터진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빅스텝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충격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왜냐하면 이미 점도표상에도 올해 지금 한 3.0까지는 예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에서 3.0이면 베이비 스텝으로 2번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한 번에 3.0%까지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3.5%에서 4%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빅스텝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올해 한번 하고 자 이렇게 3회 정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2.5에서 3.25까지 가고 내년에 3.5에서 4% 정도로 지금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와 지금 뭐 분위기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지금 더 심각해지는 이런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뭔가 쎄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한국은행이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무조건 뭐 10%를 뚫겠죠. 이미 지금 뭐 K뱅크인가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8.65 거의 8.7%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7.5%까지 5대 은행이 상단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은행 주담대가 9%까지 와 있죠. 8.7이면 그러면 뭐 10% 넘어가는 거는 뭐 무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를 뚫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OECD에서 2026년 올해 한국 경제 보고서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제출을 하면서 리포트를 내면서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거래세가 이제 양도세죠. 자, 보유세 비율을 늘려라. 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 비율을 늘리라는 건데 지금 OECD 평균 보유세 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보유세 비율이 29.4%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30%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안 그래도 지금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보유세를 정말 간절히 올리고 싶었던 이재명 정부잖아요. 사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워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 뭐 사치품처럼 아파트가 사치품처럼 되어 있다면 고가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치품처럼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응당한 보유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OECD의 이런 제안이면 뭐 아싸죠, 아싸.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OECD까지 나서서 보유세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땡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특히나 고가 1주택 같은 경우가 타깃이 되겠죠. 지금 뭐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종부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이 고가 1주택 똘똘한 한 채 집값을 못 잡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고가 1주택을 잡아야 되는데 자 결국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뭐 실거주 비거주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 고가 1주택 그래서 25억을 넘어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1015 대책에서 25억 초과에 대해서는 딱 2억만 대출해 주면서 25억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초고가 주택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0억 아파트면 매년 3천만 원의 재산세를 내고 50억 아파트면 매년 5천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 1%뭐 이거는 무조건 현실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게 뭐 30억 3천, 50억 5천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재경부 장관 그러니까 세금을 전부 다 총괄하면서 또 부총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실엘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37억 찍고 나서 최근에 뭐 한 33억, 뭐 32억, 뭐 35억, 34억 거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3억에서 32억 정도라고 하면 대충 평균 가격이 33억이라고 하면 지금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84 타입 33평
잠실의 구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매년 3,300만 원의 지금 뭐 보유세,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매년 3,300만 원이면 이거 뭐 참 감당하기가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쉬운 금액은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결국 7월 16일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7월 23일을 전후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인상은 정말 최종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최종 확정적, 그 다음에 보유세 인상도 최종 확정적. 아니 뭐 방법 없죠. 뭐 매물 쏟아지고 매물 터지고 이렇게 되면 급매 위주로 터지면서, 자, 급매도 그런데 지금 매수자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싶어요. 뭐 고금리 상황인데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도,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안 받아주면 뭐 팔겠다고 나서고 안 받아주고 결국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이렇게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뭐 다른 것들 구매하실 때도 참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뭐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부터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실 사모님, 이용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